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인데 그 재판이 무엇이냐면 정경심 조국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최강욱 대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죠. 그 허위 인턴 증명서라는 것은 2017년과 2018년에 최강욱 대표가 근무하던 그 로펌에서 실질적으로는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거는 허위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기본 골격이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대표는 계속해서 부인해 왔고, 근데 그게 이제 좀 꼬였죠. 두 번째 재판까지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2017년에 인턴 확인 증명서를 2장 발급해 준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8년 것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2018년 거는 자기가 안 해줬다 그러니까 결국 허위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계속해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 것도 자기가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자기가 허위 인턴 확인 증명서를 만들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안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조국이 그 허위 인턴,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 조작했다 허위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째 재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입장 정리하겠다 이러고서 그냥 일단 넘어갔는데, 자, 뭐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이제 뭐 무슨 대학에 뭐 교수들 좀 안면이 있고 뭐 이런 사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입시 부정이 있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증거가 하나 어제 재판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같은 서울대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겠죠? 서울대에 있는 S 교수한테 얘기한 문자 한 개 어제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정경심 교수의 아들, 이 아들이 대학원에 2번을 떨어지니까 이제 군대 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구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걸 왜 서울대 S 교수한테 했을까요? S 교수는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잘 아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S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고려대 국제대학원 하나하고 경영학 하나에 인터뷰 전에 강하게 레커먼드 했다는 얘기를 하면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 인터뷰하기 전에, 이건 이제 연세대 아마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인터뷰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이 사람 아주 강력하게 했으니까 아마 지금 추정컨대는 그 인터뷰 그 어간에 아마 군 입대 신체 검사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그 고대 국제대학원하고 국제경영학 뭐 이런데 강하게 레커먼드를 했으니까 뭐 곧 금방 합격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면접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와인을 가지고 이 S 교수 집을 방문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게 뭐 와인만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S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또 답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 답을 합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냥 단순한 덕담인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Y대, 연세대하고 고려대학의 고려대학 교수들과 자기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상투적인 이야기였고 특별히 합격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최강욱 대표 재판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그거하고는 사실 뭐 무관할 수도 있지. 정경심 교수의 혐의하고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의심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 의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해서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단체 카톡방 거기에 보면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쯤에 이미 합격을 축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다 알았다는 얘기죠.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이제 합격했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와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는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검찰이 또다시 거기서 문자를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 최강욱 대표 뭐 조사도 안 했죠. 왜냐면 본인이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가겠다 바쁘다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제 계속 기피를 하니까 조사를 못하고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2017년 5월 달에 오랜만에 조씨 목소리 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의 아들 목소리를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오랜만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턴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턴을 안 했으니까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들었겠죠. 인턴을 했으면 최강욱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이제 결국 인턴 허위 증명서의 하나의 사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제시를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뭐 허위 인턴 증명서는 적어도 2017년과 2018년 두 번 발급이 됐는데 2018년 거는 확실해 보이고 아니 2018년 것은 조국 교수 부부가 그 허위로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2017년 거는 인턴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서 최강욱 대표가 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죠.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죠. 그게 뭐 벌금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들 아직도 버팁니다. 또 우깁니다. 그게 뭐 날치기 기소다 어쩌고저쩌고 우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자 우리 사회의 이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교수 사회가 제가 뭐 그런 사례도 또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교수 사회가 정말 이렇게 부패했는가 이제는 대학원 입시 뭐 대학 입시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대학원 입시를 그 문제에서 서로 품앗이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저런 식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전화해주고 그러면서 군대 조금 연기해주고 내지는 이렇게 합격자 뭐 이것도 일주일 전에 서로 축하하도록 해주고 이거는 결국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단국대 장영표 교수와 조국 교수 서로 아들 딸 문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제1저자를 올려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것도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뭐 스펙 품앗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입시 부정입니다. 이런 입시 부정이 교수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저도 뭐 교육부 과거에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제 귀에 들리는데 이게 취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팀에서 그렇게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는 아무런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의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느냐 기자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무런 공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압수수색이나 뭐 강제 소환권이나 뭐 이런 구속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도 이렇게 수사를 할 때 미진하게 이런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기자가 어떻게 상대방을 강요를 합니까? 강요해서 뭘 어떻게 받아냅니까? 그걸 만약에 아무 권한 없는 기자가 강요했다면 그거는 강요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기이죠, 사기. 그러니까 기자의 강요를 믿고 이 기자가 정말 힘이 센가 보다 그걸 믿고 넘어갔다면 그건 사기에 걸린 거지
제가 보기엔 강요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에게 공권력이 없다는 거야 뭐 철학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교수 사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 또는 대학원 입시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최강욱 또는 정경심 재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육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고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보건대는 이러한 대학원 입시나 대학 입시, 사실은 저도 뭐 대학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그 가족 누구도 대학 근처에도, 그러니까 대학 그 뭐 교수나 뭐 이런 교직원이나 뭐 이런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어디 진짜 뭐 백을 쓰려고 해야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실력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갈 때 무슨 이런 정도의 뭐 품앗이 뭐 이런 게 있었다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나온 대학이 그런 품앗이가 있었을지 모른다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야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데에서 이런 품앗이와 아니면 이런 서로 전화해주고 미리 합격 확인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는데 고려대와 연세대가 제대로 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대학 교수들 사회의 입시 비리가 만약에 만연돼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각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척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샅샅이 뭔가를 뒤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지어는 조국 정경심 교수 수사는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신적폐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뭐 조국, 정경심, 최강욱 뭐 이 사람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취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